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문제를 이제야 영국 언론이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토트넘의 부진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계속해서 부상 문제만 해결되면 강력한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하지만 과연 그의 주장이 사실일까? 최근 영국 최고의 축구 분석력을 자랑하는 스카이 스포츠는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FA컵과 카라바오컵에서 연달아 탈락한 토트넘의 부진이 단순히 부상 때문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한 것이다. 특히 이번 분석을 진행한 아담 베이츠 기자는 부상은 단순한 결과일 뿐 토트넘이 겪고 있는 최악의 시즌 뒤에는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트넘 운영 방식의 문제, 선수단의 경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력 부재가 핵심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4위까지 추락한 토트넘은 경기력 저하뿐만 아니라 조직력 붕괴까지 겪고 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선수들의 부상 탓만하며 본인의 전술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리버풀과 잉글랜드 대표팀의 레전드 수비수 출신 전문가들은 경기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부상이라는 변명 뒤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토트넘의 미래가 그의 결정에 달려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게리 네빌과 함께 가장 신뢰받는 축구 분석 판넬로 활약 중인 제이미 캐러거. 그는 거침없는 직설 화법과 동시에 공정성과 논리성을 놓치지 않는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 캐러거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고집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남겼다. 언더라인 사인 누구나 아침에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나가길 바라겠지만 비가 오면 코트를 입어야 합니다. 날씨가 변하면 그에 맞춰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죠. 이 발언은 지난 12월 첼시전에서 사실점하며 완패했던 토트넘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지난 FA컵 32강 에스턴 빌라전 탈락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흐름이 명확했음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자신의 전술을 고집하며 변화없는 운영을 이어갔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스턴 빌라를 언더라인 사인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 중 하나 언더라인 사인이라고 치켜세우며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상대의 강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토트넘의 풀백 페드로 포로는 경기 시작 몇 초 만에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수비 전환 과정에서 역습을 막지 못했다. 실제로 득점을 기록한 제이콥 램지는 물론 그 뒤를 따라 올라온 루카 디뉴조차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힘이 부족했다. 이는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 문제라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더욱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을 열렬히 옹호하면서 언더라인 사인 외부의 비판이 의도적이고 불공정하다. 언더라인 사인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작 선수들의 헌신을 훼손하는 것은 외부의 부정적 세력이 아니라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토트넘은 올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팀들과는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2023에서 24 시즌 초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을 때 토트넘은 10라운드까지 승점 5점 차로 선두 경쟁을 벌였다. 당시의 공격적인 전술과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원칙이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그 순위는 추락하고 FA컵과 카라바오컵에서도 탈락한 토트넘. 그러나 감독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부상 탓만을 하고 있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토트넘 호스퍼가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강렬한 압박과 광활한 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서 플레이하며 상대에게 패스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공을 탈취하는 강한 압박 스타일을 구사하는 팀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이러한 플레이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보다 더 넓은 뒷공간을 남겨두고 경기를 펼치는 팀은 없다. 이는 엄청난 활동량과 전방 압박이 필수적인 전술이다. 하지만 에스턴 빌라전에서 토트넘은 그 강렬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대한 질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지쳤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 지쳤으니 압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만약 목요일 밤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4강 2차전을 치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로테이션이 가능했다면 오늘 빌라전에서 더 공격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선수들의 피로, 빠듯한 일정, 부상자 속출로 인한 로테이션 불가라는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전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컵대회와 같은 단판 승부에서 그의 전술이 반드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경기 도중에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듯 그는 하프타임에 마이키 무어 대신 이브 비스마를 투입하며 전술적인 변화를 꾀했다. 그 결과 토트넘은 경기 흐름을 반전시킬 기회를 잡았고 그제야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한편 최근 브렌트포드전에서 토트넘은 전방 압박을 고수하기보다 한층 더 내려선 후 중앙 지역에서 압박을 시도하며 승점을 따냈다. 이처럼 유연한 전술적 접근이 승리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경기였다.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의 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지, 그의 전술이 시즌 후반에도 유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토트넘의 전술적 변화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에스턴 빌라전에서 보여준 경기 운영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는 내 역할은 팀과 선수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그 방식이 결국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줄일 방법조차 찾을 수 없다. 이는 선수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마이키 무어는 하프타임 교체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골키퍼 안토니 킨스키와 아치 그레이도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상황을 반길 리 없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 벌어지는 상황만 보고 어린 선수들의 능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가 기용하는 선수들이 17에서 21세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것이 변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토트넘은 현재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승리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것이 현실이며 모두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 고 강하게 항변했다. 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정작 영국 현지 전문가나 언론, 팬들조차도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까지 변호해야 할 만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아치 그레이는 영국 내에서도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많은 팬들은 그가 토트넘에서 더 오랫동안 활약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루카스 베리발, 발렌티노 코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팬들의 불만은 선수들에게 향하고 있지 않다. 빌라파크에서 터져나온 팬들의 분노는 다니엘 레비 회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비판의 최전선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어린 선수들이 도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발의 영입에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투자한 5천만 파운드가 들어갔다. 또 다른 유망주 윌슨호도 역시 막대한 이적료가 투입된 선수다. 바이르미에 텔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언급한 10대 선수 중 하나지만 단순한 미래 투자용 선수가 아니라 즉시 전력감으로 영입된 검증된 자원이다. 1월에 슬라비아 프라하에서 영입한 체코 출신 골키퍼 안토니
킨스키 역시 마찬가지다. 토트넘은 그에게 150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특히 그는 리버풀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최근 그의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잘하던 선수가, 자신감 넘치던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에서 점점 흔들리고 있다. 결국 문제는 선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 저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어린 선수들의 출전이 불안하다면 벤치에는 36세의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젊은 골키퍼를 선택했고 이는 변명의 여지가 아니라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같은 베테랑이 중심이 된다면 더 나은 경기력을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이어지며 경기 운영의 방정식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결과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에 대해 그냥 부상을 당한 것뿐이다 라고 일축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1군 선수 12명이 부상으로 이탈한 끔찍한 상황입니다. 물론 어느 팀이나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극단적인 부상 상황에서도 필요한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첼시전에서 로메로와 미키 반더펜을 조기에 복귀시킨 결정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의료진이 출전 가능 판정을 내렸다고 해도 두 선수 모두 재부상을 당하면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운일까요?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팀보다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상은 예견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근육 부상이 잇따르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팀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른 대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젊은 선수들과 함께 전방 압박 축구를 펼치는데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토트넘 팬들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을 지지하는 이들과 팀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들. 과연 그의 선택은 토트넘을 더 나은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토트넘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최근 계속된 부진과 부상 악재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고집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14위, 승점 27점에 머물러 있으며 15위 에버턴, 16위 웨스트햄과 승점이 같은 상황이다. 이번 주말에는 1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맞대결을 펼친다. 문제는 메뉴가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강등권과의 격차가 더욱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2월 23일에는 19위 입스위치 타운과 맞붙는다. 이미 올 시즌 레스터시티와 입스위치 타운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는 토트넘이 또다시 승점을 놓칠 경우 이후 이어지는 맨체스터 시티, 본머스, 풀럼, 첼시와의 경기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전술을 고수한 채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강등권에 진입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로 쏠린다. 과연 그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